안녕하세요.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희가 좀 내신 대비 기간이어서 다른 어떤 강의를 이렇게 올리지 못했는데요. 이번에 얼마 전이었죠.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좀 발표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재원생 중등부 재원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.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현재 중2 학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또 내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좀 변화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이 27년 고3이 되는데요. 28학년도 대입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수능도 좀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요. 그런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, 하나는 이 내신의 어떤 변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내신과 수능이 사실은 고교 학점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짧게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대학을 다니셨던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실 텐데요. 이 고등학교도 일정 학점을 이렇게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. 그래서 한 학년당 192학점을 1학년, 2학년, 마찬가지 2학년도 192학점, 3학년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고요. 이 192학점의 1학점이 이 50분 수업을 16회 정도 들어야 이렇게 1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첨언하자면, 기존의 강의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방식이 아니고,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시간표를 짜고 그 본인의 시간표대로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이렇게 듣고, 또는 만약에 그 학교 내에 개설 과목이 없다면 다른 학교에까지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또 강의가 개설되면 그 온라인 강의 수업을 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된다.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이 또 내신하고 관련이 있고요. 그거는 또 내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변하고 또 수능 체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내신의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바로 등급제가 유지가 되면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한다라는 측면이고요. 두 번째는 서논술형 어떤 시험들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. 원래 이 고교 학점제를 발표하면서 고1 때는 공통 과목을 듣고 고2, 고3 때는 선택 과목, 이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하기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공통 과목을 두고 선택 과목을 셋으로 또 분류를 했죠. 바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, 융합 선택,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세분화시켰고, 고1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을, 그 다음에 고1 2학기부터 선택 과목을 듣게 하고요. 그런데 이 선택 과목도 역시 이 등급제를 진행하겠다,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큰 변화다. 고교 등급제에서는 이제 절대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어떤 교육부의 취지가 좀 다소 좀 큰 변화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그 취지 왜 이렇게 변하느냐,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, 크게 이 학력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9등급제에서는 이 1등급 학생들이 상위 4% 정도가 됐고요. 2등급이 7% 정도의 비율로 누적 1, 2등급 합산 11% 정도가 됐습니다. 그런데 학교의 인원이 좀 많은 학교, 한 300명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이 300명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4%는 대체적으로 전교에서 한 13등, 14등 정도가 되는 어떤 인원이죠.
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인원이 100명 단위,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1등급을 맞는 학생은 4%이기 때문에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생 수에 따라서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어떤 유불리가 좀 있게 되는 거, 그 점도 있고요. 그리고 그 학력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이 고교 학점제에서 이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선택 과목에서 만약에 개설 과목에 뭐 많은 인원의 학생이 수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개설 과목의 소수 인원, 뭐 10명 미만의 학생이 그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에 4%를 만약에 1등급을 한다면 10명의 4%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, 인원이.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꿨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취도로 학생들을 분류를 하는데요. 뭐 A, B, C, D, E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교육부에서 A를 받는 성취도 A의 권고안을 10% 정도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일반고에서는 뭐 20% 정도를 A를 받고, 그리고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%, 뭐 40%까지를 이렇게 성취도 A를 줘서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, 이렇게 교육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고,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여기에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은 상위 4%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등급은 비율이 7%, 그래서 누적 11% 정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3등급은 12%, 그래서 1, 2, 3등급의 누적 23% 정도가 되고요. 4등급은 17%, 그래서 누적 40% 정도가 됩니다. 그 다음에 5등급이 중간 정도의 등급이죠. 그래서 비율은 20%고, 그 다음에 누적이 60%, 그 다음에 6등급은 누적 77, 그 다음에 8등급은 누적 96%, 그 다음에 9등급은 이제 비율이 4%가 되고요. 그런데 이것을 5등급제로 바꾸면 1등급이 10%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2등급은 24% 정도가 되고, 3등급은 32%, 그리고 4등급 24%, 그리고 마지막 5등급 10%에서 1등급, 2등급의 누적 비율이 대략적으로 34% 정도가 되죠. 그러면 우리 9등급제와 비교해 보면 이 9등급제에서 1, 2등급 정도의 등급을 이 5등급제에서는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한 3등급, 9등급제에서 3등급, 4등급 상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 누적 5등급제에선 2등급까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등급제의 부담에서 좀 이렇게 좀 해방이 되는 어떤 느낌.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확대됐다.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은 과거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,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입니다.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합격자의 어떤 평균 등급을 보면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, 문이과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1점대 중후반, 뭐 2점대 초반 정도가 되는데요. 그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교과 전형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을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좀 적은 그 인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전형 학생들을 좀 선별해서 뽑을 수 있었다면,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뽑을 수 있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1등급의 학생이 늘어나고 또 2등급의 학생들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, 뭐 이런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학별 교사를 보는 것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
뭐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 또 서류를 좀 포함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신 성적과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.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좀 포함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를 좀 취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.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능 최저의 어떤 기준을 좀 더 상향, 높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합을 뭐 4로 뒀다면 2등급, 2등급을 맞아야 교과 전형을 합격시켰다면 두 개 영역의 합을 뭐 3으로 만들어서 뭐 2등급, 1등급을 이렇게 충족해야 최종 합격을 시킨다든지 뭐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고요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개편 시한이고 10월 말에 공청회를 거치고 연말에 이걸 확정하고 그리고 이 대학별로 대학교들이 이 2028학년도 수험생을 뽑는 그런 대학마다의 그런 안들은 우리 중2 학생들이 고2가 됐을 때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이렇게 선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큰 변화의 틀은 바로 선택 과목의 폐지에 있습니다. 기존까지는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죠. 이제 지금의 현재 중3이 고1이 됐을 때 그 중3 학생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수능의 체제의 시험을 보고요. 이 중2 학생들이 변화된 어떤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. 바로 공통 과목 위주로 수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에서 이 절대평가가 진행되는 과목,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영어라든가 한국사 그리고 한문과 제2외국어 이 부분이 이제 공통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. 이 부분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.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영역이 바로 그 이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이 선택 과목을 심화 수학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적2와 기하를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는 공청회도 거치고 연말이 되어서야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과거에 지금 현재 이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선택 과목이 있었던 영역이 바로 국어와 수학하고 그리고 탐구 영역인데요. 이 영역들을 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문학과 독서가 비문학이거든요.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공통이었고 화법과 작문,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. 그런데 개편안에는 그것을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공통 과목으로 화법과 언어, 그 다음에 작문과 독서, 그리고 문학까지 이 전 영역을 모두 문이과 구분 없이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겠다. 상대평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등급제는 수능은 5등급제가 아니라 9등급제를 현행 9등급제를 유지합니다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또 변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학에서는 수원,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문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, 그 다음에 이과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편한 어떤 개편 시안에 보면 이 공통 과목으로 대수와 미적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 세 영역을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겠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중2 학생들이 배우는 고1이 됐을 때 교과서가 이렇게 새롭게 개편이 돼서 배우게 되는데 그 교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대수, 미적원 그리고 확률 통계는 대체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과거에 이렇게 다뤘던 수능에서 지금 기존에 배웠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과, 문과, 이과의 어떤 구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탐구 영역의 변화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
바로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사탐이나 과탐 영역에서 각 두 과목씩, 그러니까 사탐에서 두 과목 또는 과탐 영역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됐었죠. 그런데 바뀐 어떤 수능에서는 문이과 계열의 구분 없이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이렇게 두 과목을 모두 수능을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뀐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문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뭐 세계사라든지 뭐 한국지리, 한지라든지 아니면 생윤, 아니면 윤사 뭐 이런 어떤 과목들 중에서 둘을 선택했어야 되고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뭐 물리원, 뭐 화학원 아니면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그런 어떤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다 보게 됐다. 지금도 사실은 고2 학생들이나 고1 학생들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배우는 학년은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어떤 과목이고 이 세부적인 어떤 일반 선택의 지구과학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세계지리처럼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넓게 이렇게 배우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됐을 것이다.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이, 우리 중2 학생들이 예비 수능이나 아니면 변화된 어떤 모의고사를 접해봐야 그때 이것이 사실은 학습 부담이 큰지 적은지 판별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현재까지는 뭐 저도 이제 우리 재원생 고1, 고2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부적인 일반 선택의 그런 어떤 세계지리라든지 뭐 물리 영역과 현재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의 어떤 과목의 어떤 부담을 물었을 때 사실은 뭐 학생들은 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.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우리 중2들은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돼야 우리가 좀 제가 확실하게 어려울 것이다,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수능이나 이렇게 내신이 변화가 있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중2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,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. 이 내신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1등급 또는 2등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. 그럴 경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교과 전형에서 이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서류 전형이라든가 와 같은 어떤 형태 면접을 진행한다든가 하면서 이 생활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2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도 열심히 해서 또 원점수를 좀 높이려고 하는, 그러니까 좀 더 평균 이상 또 1등급이지만 원점수 자체를 좀 높게 받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발표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이 세특이나 뭐 행특 또는 창체, 생활기록부에 좀 양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 수능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중2 학생들은 사실은 체감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. 왜냐하면 중2 학생들이 고1이 됐을 때부터 새로운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변화된 어떤 모습을 체감하진 못하죠. 그래서 못하지만 이런 어떤 과목 영역이 바뀐다라는 거, 그러면서 사실 중2 때부터 중3 이렇게 고등학교 내용을 선행을 하는 어떤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국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, 이 변화된 어떤 입시에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, 뭐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아직 확정하는 아니고 시안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큰 골자를 좀 여러분들 좀 참고해 두셔가지고요,
연말에 확정이 되면 또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,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, 부모님이나 학생들께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.